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대선까지 남은 일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데요. 오늘 대선 주자들의 2차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을 펼칠지,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경제 공약은 무엇인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벌써 그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지금 피치를 걸고 있는데 네. 뭐 지지율 동향도 조금 올라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유세 현장을 가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 주로 어떤 지역에서 좀 높은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호감을 갖고 있는 현장 분위기는 어떠세요? 예, 사실 제가 이준석 후보와 전국을 거의 다 돌고 있었는데요. 예.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별히 뭐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일단 저희가 당의 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각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동성이 높은 곳에 가서 주로 찾아뵙습니다. 근데 어느 곳을 가더라 하더라도요. 예. 저희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는 수치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나타났다 하면은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스스럼 없이 다가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너무 좋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정치 쪽에 있은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어떤 대선 후보에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친밀감을 느껴서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는지,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후보는 가서 유세 현장에 가보면 곧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가이가 있는 곳은 전국으로 치면 굉장히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전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에서 얘기는 합니다. 개혁신당에서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선거 기간에 들어간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이 예, 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정례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두 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다만 그 처음이 시작했던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폭 상승이다. 물론 절대적인 량으로 봐서는 소폭 상승이 맞는데요. 저희의 그 상승 퍼센테이지, 상승률로만 따지면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아까운 거는 사실 조금 더 많은 토론회,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들끼리의 정책 공약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비교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1차 경제 토론 이후에 조사한 일부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지금 보인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면 획기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오름폭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값의 문제입니다. 이 세 명의 후보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준석이 그중에 토론을 제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기저효과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잘했구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높은 효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토론에서 저희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긴 한 건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인 지지율로 반영되기까지의 딜레이, 즉 시차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인식,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뭐 정책도 잘하네라는 것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겠다라는 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그 순간을 좁혀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TV 토론은 경제 분야였고요. 오늘 2차 TV 토론 사회 분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오늘 전략은 뭘까요?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양극화라고 봅니다. 양극화. 그 양극화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양극화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양극화 부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부분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특히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와 또 미래 세대들이 지금 당장 피부로 겪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사회 분야 말씀을 대략 해주셨고요. 뭐 경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1차 TV 토론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혁신당에서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 공약이랄까? 요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우리 유권자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달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건 사실 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대통령이 어떠한 경제관, 어떠한 경제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재정 정책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즉 정부가 돈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그와는 거의 반대되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주고 거기서 이제 독과점이나 이런 걸로 발생하는 잘못된 부분들만 잡아주게 되면 충분히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커나갈 수 있다. 즉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불러오는 사중 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는, 그래서 정부 자체도 굉장히 최소화시켜서 정부 이렇게 최소화. 가려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규제 같은 것들도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 부분을 아예 그 규제 기준 국가를 설정해서, 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미국이 하는 만큼 우리도 자동차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설정해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성장 동력으로 경제를 끌어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러네요. 규제 기준국과 정부 규모 최소화를 내걸었는데 몇 가지 공약 중에서 좀 주목을 끄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인데 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 지자체에 좀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취지인지, 이게 뭐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 차별 문제는 없을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방의 최저임금을 뭐 낮춰라 혹은 높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의 특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중앙에서 일정한 금액을 고정화시켜서 내려보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역별로 어떤 곳들은 GRDP가 매우 높은 곳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런 부분 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해서 오히려 임금을 더 주고도 일손을 불러와야 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이 자기네 특성에 맞게끔 자율권을 부여를 해서 어떤 곳들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또 어떤 곳들은 낮추고 해나가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자율성을 이제 보호해주겠다,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라는 측면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집중하니 뭐 지방 소멸이니 하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자체는 뭐 최저임금을 낮췄더니 청년이 빠져나간다. 그럼 지자체에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강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권을 줘서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말뿐인 지방자치지 사실상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 다 따라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지방 스스로의 자생력도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상당히 그 특징적인 이 김문수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특징적인 공약들이 많던데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을 경제 성장률에 연동시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된 연봉을 깎을 수도 있다. 이걸 공약했던데 이건 어떤 취지예요?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저희는 경쟁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 좋은 경쟁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보는 예. 거고요. 우리가 공직사회를 일컬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성과가 나더라도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을 하더라도 철밥통이라고 불리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다 보면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면 보신적인 정책, 즉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안정성은 높을지 몰라도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저희는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차관급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정무직으로 돼야 되는 최고위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CEO처럼 정말 자기가 성과를 책임지고 내고 만약에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네. 또 성과를 목표를 더 많이 달성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줘서 정부 기관들도 이러한 경쟁력을 좀 확보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자 개혁신당 여러 가지 공약도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라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준석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단일화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뭔가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단일화 없이는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많은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일화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이유, 완전히 차단막을 친 이유는 뭔가요? 일단 두 가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입니다. 명분. 이 단일화라는 것이 누군가를 막기 위한 단일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리더인 거고 그 리더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예. 그럼 그런 능력과 비전, 목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다만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식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차악의 선택일 뿐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런 단일화가 과연 우리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리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리도 없습니다. 실리도 없다는 예. 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일화라는 것은 단순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 더하기 이준석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을 합할 경우 그럼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을 넘으니까 네, 그럼 넘어선다. 둘이 더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정치라는 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의 저러한 계엄을 넘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의 절연하지 못하는 그리고 부정선거와의 의혹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에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로서의 그 확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말을 따르면 과연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오히려 시너지가 아니라 역시너지 혹은 네. 백래시 효과를 통해서 1.5, 1 더하기 1이 1.5나 1.2가 되는 더 나쁜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 실리도 없는 단일화를 도대체 왜 왜? 이준석이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본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지금 완주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뭘 지금 위해서 그런 만주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이라는 후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이 정치판, 이 거대 양당이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계엄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구태적인 정치는 좀 청산을 해야 된다. 우리 정치판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지율은 있지만 현재 나오는 지지율은 이제 10% 언저리인데 여기서 특별히 올라가지 않아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런 책임 문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몰려올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니라 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출발이다. 이런 식으로도 조금 이해를 해달라. 정치공학으로만 자꾸 폄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10% 정도의 이제 지지율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는 이게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이제 정보 비대칭을 해결을 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경제관, 정치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줘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거는 네. 이준석 후보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반성조차 못해서 나오는 지지율이지 그것도 어떻게 그 책임이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해서 지지율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네. 저희한테 책임을 떠미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차 토론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을 더 높여나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